반도체 전쟁이 뜨겁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새로운 제조 공정 도입 경쟁까지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기업은 엔비디아겠지만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SMC.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을 선도하고 엔비디아, 애플, AMD 등 초대형 고객사를 확보, 그리고 ASML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술력까지 반도체 업계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2024년 매출이 124조 원,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 아시아 시가총액 1위에 달하는 TSMC 읽어드립니다. (1970년대) 후반, 대만 정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미래 먹거리는 뭔가? 정부는 이 답을 구하기 위해 미국에서 성공한 화교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는데요. 이때 미국의 IC 제조사 RCA에 자리 잡고 있던 판원이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컴퓨터를 포함한 하이테크가 떠오르면 IC 칩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대만 정부는 과감하게 반도체 산업에 $10,000,000,000를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1976년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0. 이 당시 산업은 방직, 석유화학 같은 전통 산업뿐이었고 컴퓨터 산업은 싹도 트기 전이었지만 국가 예산을 과감하게 베팅한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신주과학단지. 대만 정부는 RCA에 기술 이전료를 내고 공업기술연구원의 엔지니어를 1년간 파견하고 연구소 내에 양산을 목표로 한 시범 공장을 설립합니다. 작은 실험실이 아니고 3인치 웨이퍼를 월 1만 개씩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요. RCA에서 돌아온 엔지니어들이 이 공장에서 웨이퍼를 제조한 결과 수율이 70%로 기술 이전이 성공적이었죠. 이때 첫 번째로 스핀오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UMC입니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4위를 차지하고 있죠. UMC는 초기에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들어가는 멜로디 칩을 만들 만큼 저사양 제품으로 시작했는데요. 1983년 미국의 유선전화 사업 독점 구도가 깨지면서 IC 칩의 수요가 증가했고 그 수혜를 입으며 이듬해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만 정부는 또 다른 지니어스를 스카우트하는데요. 바로 미국 반도체 업계의 거물 모리스창. 중국 이름은 짱종모. 대만 출생이 아닙니다. 1931년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나 국공내전을 겪으며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1.5세대 화교입니다. 중국에서는 금융권에 있었던 이 엘리트 아버지는 미국에 가자마자 MBA를 졸업하는데요. 하지만 언어가 안 되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자파점뿐이었습니다. 모리스창은 악착같이 공부해서 하버드에 입학했고 MIT로 편입해 기계공학 학사, 석사, 공학 석사까지 마칩니다. 하지만 박사 과정에서는 2번이나 낙방했고 실언이하의 반도체 부문에 취직합니다. 이후 두 번째 입사한 회사가 바로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죠. 여기에서 모리스창은 실력을 인정받고 회사의 지원으로 스탠퍼드 박사 과정을 밟았는데요. 43살에 수석 부사장, 즉 3인자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혁신, 성실,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문화를 가진 TI의 DNA를 흡수하게 되죠. 하지만 모리스창은 TI에서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진과 마찰을 빚으며 하차하게 됩니다. 이때 대만 정부가 모리스창을 대만 공업기술연구원장으로 스카우트한 거죠. 53세에 대만에 불려온 모리스창은 새로운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었습니다. 모리스창이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은 달랐는데요. 웨이퍼의 제조만 아웃소싱하는 파운드리. 지금이야 웨이퍼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와 확실한 분업을 이루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무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스창은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 제조 수요도 따라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순수 파운드리 모델을 선언한 겁니다. 모리스창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대기업에 투자 유치를 위한 러브레터를 보냈는데요. 인텔, 도시바, 미쓰비시 다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위탁 생산을 투자할 생각도 그걸 대만에 맡길 생각은 더욱 없었죠. 이때 네덜란드 기업 필립스가 나섭니다. 필립스는 당시 반도체 생산 3위 기업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1987년 TSMC가 설립됩니다. 정부가 48%, 필립스가 27.5%를 출자했죠. 또 공업기술원장이었던 모리스창을 비롯해 20명의 정예 멤버가 공업기술연구원에서 TSMC로 이적합니다. 이 정부가 TSMC 설립에 자금과 인력을 모두 투입한 건데요. 그러면 TSMC는 정부 주도의 공사 성격이 강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7년 후 1994년 TSMC는 대만 시장에 상장했고 대만 정부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데요. 또 TSMC는 1997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중 상장해서 정부가 주식을 추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요. 현재는 6에서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2008년에는 웨이퍼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본 필립스도 이익을 취하고 전량 매도합니다. 오랫동안 TSMC의 경쟁사는 UMC였습니다. 하지만 UMC보다 7년이나 늦게 설립된 TSMC는 처음부터 UMC를 앞서 나갑니다. 이 두 기업의 결정적인 차이는 비즈니스 모델. UMC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소화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객들은 IDM에 반도체 생산을 맡겼다가 자기네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염려했죠. 결국 UMC는 1995년 파운드리로 전환을 선언하고 6개의 설계 기업을 분사시킵니다. 그중 미디어텍, 노바텍은 지금도 세계 10대 팹리스 안에 드는 굵직한 기업으로 성장했죠. 90년대는 UMC와 TSMC의 국내 전쟁이었습니다. 95년 글로벌로 반도체가 호황기를 맞자 TSMC가 고객을 줄 세운 틈을 타 UMC는 팹리스 기업들과 연합하여 합자 프로젝트를 진행, 북미의 제조기업 3개를 설립합니다. TSMC도 질세라 팹리스 3곳과 공동으로 미국의 웨이퍼테크를 설립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대만 에이서가 합작한 기업 TI 에이서, 대만 반도체 기업 WSIC를 인수 합병하면서 몸집 싸움을 벌입니다. 재밌는 게요. UMC의 수장 차오싱청과 TSMC의 수장 모리스 창이 잠깐이지만 한 지붕 아래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모리스 창이 공업기술원장으로 있을 때 잠시 UMC의 회장직을 겸직했는데요. 이때 차오싱청이 UMC의 사장이었습니다. 이후에는 UMC의 회장과 TSMC의 회장으로 수십 년을 앙숙으로 지내던 두 사람. 지난 2020년 처음으로 투샷이 잡혔습니다. 2020년 신주과학기술단지의 40주년 행사에서 73세의 차오싱청이 89세의 모리스 창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한 건데요. 대만 언론들은 세계의 화해라며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이때는 이미 TSMC가 저만치 앞서간 뒤였습니다. TSMC가 UMC를 꺾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때는 1997년 IBM이 기존의 알루미늄 공정이 아니라 130나노 구리 공정으로 가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때 TSMC는 IBM의 기술 라이센싱을 청했는데요. 하지만 IBM은 까다롭게 나옵니다. 자신들의 뉴욕 웨이퍼 공장에 인력을 파견해서 그곳에서만 연구 개발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이 고민 끝에 TSMC는 자체 개발을 결심합니다. 반면 UMC는 IBM의 요구를 들어주며 공동 개발을 택했죠. 거물 IBM과 겨뤄야 하는 TSMC. 당시 R&D 부사장 장상희는 정예 부대를 꾸려 남부과학단지로 떠납니다. 연구원들은 가족들과 1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했고 공장에서도 엄격하게 격리되며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촉각을 다투는 시간 경쟁의 승자는 놀랍게도 TSMC. IBM의 공동 개발팀은 그로부터 2년 뒤에야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는 TSMC가 IBM을 꺾었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UMC는 이때 벌어진 격차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죠. 그렇게 대만 서열을 정리한 TSMC.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거인 IBM, 인텔, 삼성이 파운드리에 뛰어듭니다. 이건희와 모리스 창의 인연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대만을 방문한 이건희 회장, 모리스 창과 에이서의 스전룽이 이 회장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만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지 않기를 원했던 이건희 회장은 수원의 삼성 공장에 이들을 초대합니다. 이 와서 한번 보면 너무 크고 어렵고 돈이 드는 일이라 그냥 저희와 협력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였죠. 실제로 한국에 방문한 모리스 창과 수전룽, 삼성의 규모와 첨단 공정에 깜짝 놀랐는데요. 스전룽은 그 길로 대만에 돌아가 TI와 합작한 TI 에이서를 설립했고 모리스 창도 부지런히 삼성의 뒤를 밟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성과의 경쟁이 시작된 건 2009년, 4년간 은퇴했던 모리스 창이 다시 TSMC에 복귀하면서입니다. TSMC는 이미 모바일 칩을 상당 부분 소화하고 있었지만 애플의 모바일 AP는 삼성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리스 창은 애플의 AP를 수주하는 데 욕심을 내는데요. 문제는 지적재산권, IP였습니다. 섣불리 덤볐다간 삼성과의 지난한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었죠. TSMC와 애플은 신중했습니다. 2년간의 예속 IP 검증 끝에 아이폰 6에 들어가는 A7 시스템 온 칩을 공유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메이드 인 타이완 제품이 애플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듬해 출시한 아이폰 6S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른바 칩 게이트.
아이폰 6s 시리즈의 A9 프로세서는 삼성과 TSMC가 절반씩 생산했는데요. 삼성 칩이 TSMC 칩보다 발열이 심하다는 루머가 퍼진 겁니다. 이 소문이 발단이 되어 2016년 애플은 A10 프로세서를 전량 TSMC에 발주합니다. 80세 노장 모리스 창이 수많은 물밑 작업과 설비 투자, R&D의 투자 끝에 애플의 친마저 끌어온 겁니다. 2014년 삼성전자는 14나노 핀팩 공정이 양산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나노를 건너뛰고 14나노에 착수한 거죠. 이에 앞서 인텔은 10나노 기술에 먼저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TSMC는 10나노 공정 개발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학습 곡선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R&D 사업부를 24시간 3교대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나이트워크 프로젝트. 이 연봉과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하자 R&D 부서 400명이 야간조에 지원했고, 이때부터 신주과학단지의 R&D동은 불이 꺼지지 않았죠. 결국 TSMC는 10나노 공정에서 인텔과 삼성을 따돌리고 우위를 점합니다.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죠. 현재 첨단 공정은 7나노를 기준으로 7나노 이하만 첨단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R&D 투자액이 월등히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첨단 공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4위인 UMC, AMD에서 분사한 글로벌 파운드리도 첨단 공정을 포기하고 성숙 공정과 특화 반도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인텔은 10나노 기술에서 헤매고 있었고 2022년 삼성은 TSMC보다 먼저 3나노 양산을 시작했지만 수율과 납기에서 TSMC에 밀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첨단 공정의 TSMC 점유율이 90%에 달하죠. TSMC가 기술적으로 앞서간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ASML과 협력으로 EUV 노광 기술을 고도화한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 기업인 ASML도 필립스의 투자를 받으면서 초기부터 TSMC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는데요. TSMC와 협력하여 액침 스캐너 기술을 개발하면서 양사의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D 패키징 기술도 유효했습니다. TSMC의 R&D 부문 부사장이던 장상희는 초기부터 3D 패키징 기술의 연구 개발을 주장했는데요. 3D 패키징이란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AI,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인데요. TSMC가 이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 체제로 확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계가 분업이 심화되면서 IDM보다 파운드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파운드리는 9세대 공정에서도 첨단 설비가 필요 없는 차량용, 전력용 IC 같은 저사양 수요를 커버할 수 있었는데요. 종합 반도체 기업은 9세대 공정이 성숙해지면 생산할 제품이 줄어들어 효율이 떨어졌죠. 이에 대해 모리스 창은 TSMC와 고객 400명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데 인텔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동물을 추는 중이다 라며 TSMC 대동맹의 위력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게 IDM과 파운드리를 병행하는 인텔과 삼성이 TSMC에 뒤처지는 한계로 꼽히기도 하죠. TSMC가 첨단 공정을 거의 휩쓸면서 미중 간에는 지정학적 갈등이 첨예해집니다. 트럼프는 과거 임기 때부터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치고 있다 라면서 수입 칩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었죠.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칩스법을 통과시켰고 TSMC는 66억 원을 지원받아 애리조나에 공장을 건설합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피닉스 1호 팹에서 4나노 첨단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TSMC는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발표에서 앞으로 미국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나노 공정 등의 최신 공정이 미국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모리스 창은 2018년 무려 87세의 나이로 승계를 꼼꼼히 준비한 뒤 정식 은퇴했는데요. 이 TSMC가 천천히 오랫동안 쌓아온 이 판도 깨지지 않고 유지될까요? TSMC 읽어드렸습니다.